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저는 은행과 마을금고에서 오래 일하다 은퇴한 후 지금은 동네 경로당과 주민센터에서 금융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고 있는 이정호라고 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야기는 그냥 그런 것도 있구나 하고 넘기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몇만 원이 아니라 수십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을 잃을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날짜가 바로 9월 1일입니다. 혹시 예금자 보호 한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많은 분들이 5천만 원이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맞아요. 지금까지는요. 근데 9월 1일부터는 그 말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2배로 늘어나거든요. 이게 그냥 숫자만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이 변화 하나로 전국에 있는 수백조 원이 이동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금리 혜택과 안전성을 동시에 챙기고, 누군가는 계좌 하나 잘못 관리해서 받을 돈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뀌는 건가? 2001년에 한도가 5천만 원으로 정해졌을 땐 우리나라 전체 보호예금이 550조 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작년엔 2,900조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게다가 미국, 일본, 영국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보호 수준이 낮았습니다. 이번에 국제 수준에 맞추는 것도 있지만 속뜻은 은행들끼리 경쟁을 붙이려는 겁니다. 서비스 좋고 금리 높은 곳으로 돈이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전체 금융 서비스 품질이 올라가거든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이번에 70세이신 김명자 어르신께서 그동안 6개 은행에 예금을 나눠 넣으셨습니다. 5천만 원 넘기면 위험하다는 얘기를 듣고요. 통장만 10개가 넘으니 관리가 너무 힘드셨죠. 9월부터는 1억 원씩 두세 은행에만 넣어도 같은 보호를 받으면서 금리도 더 챙길 수 있습니다. 68세이신 박영호 어르신께서는 금리가 0.3% 높은 A저축은행에 예치하려고 하셨는데 재무 상태를 보니 부동산 PF 비중이 45%나 됐습니다. 위험하니 비시중은행으로 옮기셨는데 몇 달 뒤 A저축은행이 경영부진으로 뉴스에 나왔습니다. 아이고, 그때 옮기길 정말 잘했네 하셨죠. 어떻게 옮기는 게 좋은가? 제가 권하는 방법은요. 한 은행에 1억 원 이내로만 넣으시고 시중은행 2곳, 지방은행이나 마을금고 1곳 조합이 좋습니다. 그리고 9월 첫 주는 피하세요. 전국적으로 돈이 한꺼번에 움직이기 때문에 창구도 붐비고 처리도 늦어집니다. 9월 둘째 주나 셋째 주쯤 차분히 옮기시는 게 안전합니다. 은행 고르실 때는 꼭 이걸 보셔야 합니다. 첫째, 최근 3년간 꾸준히 흑자인지. 둘째, 부동산 PF 대출 비중이 30% 이하인지. 셋째, 한 사람당 평균 예금액이 너무 높진 않은지. 넷째, 모바일 인터넷 뱅킹이 편리한지. 그리고 다섯 번째, 예금 보험료 부담률이 너무 높지 않은지. 혹시 근로장려금 신청하셨나요? 심사가 끝난 분들은 8월 26일부터 9월 초까지 입금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주의해야 할 게 있어요. 계좌가 잘못 등록돼 있으면 9월 말까지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홈택스나 주민센터에서 내 계좌가 맞는지 꼭 확인하세요.
72세이신 김춘자 어르신께서는 8월에 미리 계좌 확인하고 서류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생의 복지원금이랑 근로장려금을 9월 첫 주에 한 번에 받으실 수 있으세요. 지금부터 꿀팁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정부24랑 홈택스 앱 알림은 꼭 켜두세요. 신청일이나 마감일을 까먹지 않게 해줍니다. 두 번째, 유효기간 있는 지원금은 생활비부터 쓰세요. 마트, 약국, 공과금 같은 필수 지출에 먼저 쓰면 나중에 허둥지둥 안 하게 됩니다. 셋째, 금리보다 안전성을 먼저 보세요. 0.1% 금리 차이로 수백만 원을 날리는 경우 저는 현장에서 많이 봤습니다. 넷째, 한 은행에 1억 원 넘는 돈은 꼭 나누세요. 이건 이번 제도 개편이 있어도 절대 변하지 않는 안전 원칙입니다. 다섯째, 전화번호나 주소가 바뀌면 바로 은행에 알려야 합니다. 연락이 안 돼서 중요한 안내를 못 받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현장에서 정말 많이 봤던 이렇게 해서 돈 못 받은 경우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신청 마감일을 딱 하루 넘긴 경우입니다. A, 하루쯤 괜찮겠지 하셨다가 진짜로 한 푼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날짜는 꼭 달력에 크게 표시해 두세요. 둘째, 계좌번호나 예금 주명이 안 맞는 경우입니다. 특히 자녀 계좌로 받으려고 했다가 오류 나는 경우 많습니다. 본인 명의 계좌로 숫자 한 자리까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셋째, 소득재산 증빙 서류를 빼먹는 경우입니다. 신청은 했는데 심사가 보류돼서 몇 달 뒤에 받는 경우, 서류 빠짐이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넷째, 유효기간이 지난 지원금을 그냥 둔 경우입니다. 나중에 써야지 하고 넣어뒀다가 기한 지나서 소멸된 사례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섯째, 은행을 옮겼는데 예금보험 적용 범위를 착각한 경우입니다. 여긴 안전하겠지 했다가 실제로는 보호 범위가 달라서 일부 금액을 못 받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5가지만 조심해도 못 받을 돈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어르신 여러분, 9월 1일부터는 하루 차이로도 받을 수 있는 돈과 못 받는 돈이 갈립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은 꼭 메모해 두시고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분들께도 알려주세요. 특히 비슷한 또래 분들께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올 하반기 금리 전망과 예금 전략을 또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해 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